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만 소설스럽게 썼습니다. 때는 당장 어저께이다. 나는 평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동네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동네라 편의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군데밖에 없다. 그중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최근에 새로 지어진 패밀리마트로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좋다 하여 방학을 하자마자 사장님을 찾아뵈 면접을 본 뒤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급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매우 적은 편이지만 역시나 내 예상대로 손님이 전혀 없다. 과장도 오버도 아닌 정말 8시간 내내 10명의 손님이 오는 것 같다. 그나마 그 10명도 12시에서 2시 사이에 오는 손님으로 2시가 지나면 나는 노트북을 꺼내 게임을 하거나 우대 소설에 소설 연재하곤 한다.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 아주 드물게 3시에서 5시 사이에 담배를 사러 오는 손님이 오곤 하는데, 어제는 그런 손님마저 없었다. 뭐 그런 거로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대 소설의 소설 연재 중이었는데 유림문 밖으로 어떤 차가 주차하는 것이 보였다. 한 달 넘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저 손님이 우리 가게에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것이다 대강 짐작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왠지 가게 건너편 도로에 주차를 하고 급히 내리는 모양이 손님임을 알 수 있었다. 하고 유리문에 부착된 벨이 정적을 깨며 손님이 찬 공기와 함께 들어왔다. 요즘 들어 밤에 추워지기 시작했다. 뭐 아무튼 난 자연스레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말을 건넸고 손님은 나를 쓱 하고 쳐다보고 과자 상품이 진열된 쪽으로 가신다. 손님을 맞이하곤 다시 의자에 앉아 잠깐 틈에 소설 쓰고 있는데 손님께서 그쪽은 에이스가 나을 것 같아요, 고소미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어눌한 부산 사투리와 함께 양손에 과자 하나씩을 들고 물어보셨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미소를 품으며 전 개인적으로 에이스를 좋아해서 라고 대답해드렸다. 어른들에게 말씀드릴 때 싹싹하다고 평소에 칭찬을 많이 듣는 나의 주특기, 약간의 미소와 뱉는 친절함을 보여드렸다. 그러자 손님은 나는 참 주관이 없어서 큰일이야 하시길래 억지를 담아 살살 웃었다. 손님은 에이스를 고르시고 카운터 앞에 올려놓으시고 날 빤히 쳐다보셨다. 손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지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500원입니다 손님.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보자 역시 손님은 이미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손님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내게 말을 걸어오셨다. 이 노트북은 어디 거고? 처음 보는 상표인데 라고 동전을 건네시며 꺼내져 있는 노트북에 관심을 보이셨다. 돈통에 돈을 넣고 다듬며 말씀드렸다. 이거 한성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자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한성이 어디고? 내 처음 보는데. 그래요? 그래? 이 정도면 얼마나 하는거? 뭐? 100이 넣는다고? 와 비싸네 요게 라고 수차례 내 대답에 계속 리플을 다시곤 하셨다. 슬슬 짜증이 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짜증나는 부류의 손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손님이다. 그나마 이 사람은 술은 안 취한 것 같았다. 과자를 내 앞에서 보란듯이 다 드시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나를 뚜려져라 쳐다보신다. 기분이 나빴지만 시선을 똑같이 계속 마주하기엔 불친절하고 대드는 것 같아 보일까봐 수차례 쳐다보았다. 고개를 숙였다 쳐다보았다 숙였다 쳐다보았다를 반복하였다. 반복하다 보니까 괜히 머스가 맘에 하고 살살 웃었다. 한 1분간 아무 말 없이 앞에 서 계셨다. 여기서 1분이 지금 생각해보라.
생판 처음 보는 어른과 바로 코앞에서 아무 말 없이 1분 60초를 가만히 서 있었다고 생각해봐라. 가히 1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때 손님이 정적을 깨고 또다시 헛소리를 하셨다. 에? 여기 거울이 있나? 라고 물으시며 사방을 훑어보신다. 슬슬 짜증도 나고 의미도 없고 소설도 연재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기분이 상했었나보다. 아, 없어요 라고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해버렸다. 그러자 손님이 아, 그래? 라고 역시 퉁명스럽게 말 내뱉고 나를 한번 쓱 쳐다보신다. 뭔가 이젠 기분 나쁨에서 불쾌하기까지 했다. 잠깐만 있어봐요 라고 말하고 갑자기 나가버린 손님. 손님이 나가자마자 나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뭐야 씨발 하고 멀리 유리문 밖으로 차에서 뭘 주섬주섬 하고 있는 남자를 계속 주시했다. 그때 내 두 눈에 들어온 거 무엇인지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주머니에 뭔가를 넣었다는 거. 그때부터 괜히 마음속이며 머릿속이고 온통 이상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씨발 강동갑다 라고.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더니 나도 모르게 허둥지둥댄다. 경찰을 부르기엔 아직 확실함이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전화는 하지 않았고 혹시 모를 몸 다툼 혹은 흉기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카운터 책상 서랍에 큰 가위를 꺼내놓았다. 딱히 대적할 것이 이거밖에 없었다. 가위를 보이지 않는 곳에 올려놓고 마음을 다잡았다. 심장이 약간씩 흥분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차문을 닫고 다시금 이쪽으로 향했다. 왠지 쳐다보고 있음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의자에 앉아 다시 소설 연재하고 있었다. 손님이 다시 왔다. 좀 전에 왔던 손님이라지만 그래도 A상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번째 보게 된 이 손님이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나는 미술을 전공했으므로 몽타주쯤은 금방일 거라고 생각하여 얼굴을 천천히 몰래 외우기 시작했고 신체 스펙을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몸싸움을 위해서였다. 키는 178인 나보다 적어 보였고 후질근한 운동화를 신었음에 책상을 넘어 도망가도 충분히 따돌릴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다. 이렇게 신발서부터 천천히 올려다보며 보고 있었는데 다시금 내 심장을 울리는 것이 포착되었다. 남자가 오른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고 있다. 머릿속은 바로 이런 씨발 이 말 계속 읊조렸다. 내 솔직히 학창시절 때 껌 좀 씹고 싸움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았다지만 이렇게 강도라 추측되는 인물 앞에 서 있자니 심장이 떨리고 코가 벌렁거리고 침이 계속 넘어갔다. 그때 나를 더 긴장케 한 놈의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야! 내 차 보여! 라 말하며 왼손으로 밖을 가리킨다. 차 쪽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차종은 모닝이었다. 저게 내 차인데 딱 처음 봤을 때 어때? 뭐라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성형차는 대답을 던지자 너무 계속해서 내게 질문을 했다. 아니 딱 봤을 때 뭐 어떻고 그런 게 없어? 네 라고 대답하자 혀를 한번 차더니 차 한번 몰아보실래? 면허 있지? 면허는 있다지만 운전을 하고 싶다만 절대 죽기 싫었기에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고개를 갸우뚱하고 갑자기 옆에 있는 아이스 커피를 하나 구매한다고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이런 당연스러운 행동 하나하나에 나는 경직이 되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아이스 커피에 바코드를 찍는 중에 덮치는 거 아닐까? 약간의 내 행동에 빈틈이 보이는 순간 공격하지 않을까? 돈 주면 살려줄까? 나는 조금 수위가 높아진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든 행동을 조심을 가하며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얼음을 내주었다. 이때까지는 너무 오른손을 빼지 않고 있다. 그놈은 위에 있는 아이스 커피의 뚜껑을 바로 딴 다음에 벌컥벌컥 마셔댔다.
아무 말 없이 마시기만 하다가 갑자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를 비판, 그리고 비싼 것만 밝히는 사회와 뭐 별 쓸잘데기 없는 사상을 읊는다. 말하는 중간중간 나에게 맞지? 맞지? 하고 공감을 사기도 했다. 나에겐 그딴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직 놈의 오른팔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대망의 것이 오고 말았다. 놈이 갑자기 샌드위치 김밥 코너 쪽을 향하더니 그 코너 안쪽 벽면에 부착된 거울에 얼굴을 다 비춰놓고 비추면서 보다가 내게 말했다. 저기! 잠깐 이리 와봐! 덜컹하고 간이 떨어져 버렸다. 다른 위치에 서 있는 놈을 보니 얼굴이 색다르게 보였다. 뭐랄까 흔히 편의점을 털고 다닐 강도처럼. 응? 네? 잠깐 와보라고! 퉁명스럽게 내게 말했다. 뭔가 연기하는 톤 같았다. 아니더라도 그렇게 들렸고 그래야만 했다. 이윽고 내 생각은 이래 씨발 내가 저기 가는 순간 칼 먹고 뒤지는 거다 라고 추측하니 확신을 하였다. 네? 왜요? 아니 그냥 잠깐 와보라고. 놈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거부하자 기분이 나빴나보다. 아니 오기 싫어. 오기 싫냐고. 네. 대답해버렸다. 쫄았다. 씨발 제가 쫄았다고 놀리든 뭐라든 상관없다. 전 100%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난 망했다 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각을 정리했다. 하고 혀를 차더니 아니 내가 그냥 얼굴 뭐 있나 한번 물어볼락 하는데 뭘 그거 요 앞에 오기를 싫다 그러노. 막말로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함 찍어달라는데 라고 뭐라 씨부리지만 다 헛소리였다. 뭘 찍어줘 찍어주기. 참 개소리다. 할 말이 없었나 보지. 아휴. 심장은 이미 최고조를 뛰고 있었다. 놈의 오른손에 계속해서 신경을 썼다. 맘만 먹으면 다 내던지고 책상을 넘어 문 밖으로 나갈 채비까지 해두었다. 하고 혀를 다시 찾는 놈.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시 카운터 앞으로 왔다. 와, 그 자리에서 카운터까지 오는 그 순간 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카운터 앞에서 놈이 애가 사근사근한 맛이 없네. 에? 사근사근한 맛이 없어. 뭐 그냥 A가 없고 싹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소린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자 약간 상기된 얼굴로 아니 내가 막말로 뭐해? 아니잖아. 그냥 그 한 세 그릇만 와서 얼굴 좀 보고 좀 찍어달라는데 좀 그걸 못해줘서 이러나? 에? 안 그래?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줄곧 사과만 해댔다. 그때 밖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갔다. 그때 느껴지는 보호? 비슷한 느낌은 내 심장을 아주 약간은 잠재웠다.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보고 만 것이 더 충격이었다. 내 생각이 맞음을 확신케 해주었다. 이놈 역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빤히 보고 있었다. 다 지나가 고개를 돌려야 할 시점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시야 밖으로 벗어나자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고 커피를 마셨다. 100% 아니 이건 200%였다.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흔하디 흔한 강도의 행동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카운터 앞엔 놈이 서있으니 넘고 가더라도 잡힐 테고 막막했다. 빨대도 안 꽂고 그냥 뚜껑을 빼버린 아이스 커피컵에 내용물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빈 통을 빨아대는 소리밖에 안 들렸다. 난 저 커피가 카운터라고 생각했다. 저 커피를 다 마시는 순간 시작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놈이 커피를 다 마셨다.
아이스컵 안에는 얼음만이 남아있었고 너무 남은 공기까지 마셔보려는데 계속해서 빨아대다가 드디어 얼음컵을 카운터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그 순간의 정적은 정말이지 편의점에서 흘러나온 노래뿐이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침을 삼키고 말았다. 긴장했을 때 혹은 혼날 때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침, 그런 류의 침 삼킴이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공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야, 시금은 얼마나 되노? 드디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4,500원밖에 안 돼요. 야, 씨! 최저임금도 안 주나? 이 술 날로 먹네, 날로! 그렇죠, 뭐. 하며 턱을 왼손으로 어루만지는 놈. 놈이 말하는 중간중간 카운터 쪽으로 조금씩 더 접근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했다. 아, 왜 어슬렁어슬렁거리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때 놈이 또 하나의 개기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내 첫인상이 어때요? 아, 존나 강도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바로 죽을 것 같았다. 솔직히 그냥 술이 떡이 돼도 몸도 못 가누고 헛소리만 하는 손님에게 몇 번 욕을 내뱉고 몸싸움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놈은 술도 안 마셨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 강도예요 라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맞춰 놈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질문에 뭐라 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시절 인문계 출신, 내신 올 2등급, 모평 1.5등급, 대학교 미술 분야 올 A+ 학점 4.2를 달하는 나의 두뇌. 이런 범죄자와의 대치 상황에서 두뇌 회전은 매우 고물덩어리인가 보다 싶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뭐 그런 거 없어? 라며 약간 흥분을 하고 말했다. 이 자식이 점점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스스로 자극될 만한 질문을 던지는구나 싶었다. 그래, 어차피 달리기라면 자신 있고 흉기라면 나도 가위가 있다. 솔직히 까고 말해서 진짜 사이코가 아닌 이상, 그리고 편의점 털이범인 이상 절대 찌르거나 하지 못한다 라고 나 스스로 전제를 내리고 까놓고 말했다. 그럼 저 아저씨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라고 코 웃음을 치며 대뱉었다. 그러자 그놈이 너? 라 하며 왼손으로 턱을 어루만지더니 그냥 평범해 보여 라고 말하는 너. 아니, 누가 그런 거 모르냐고. 당최 그런 대답을 할 거였다면 자기한테 무슨 대답이 오길 바라고 물어본 거지?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야. 야, 아저씨도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라고 대답해줬다. 지가 맘에 안 들면 뭐 어쩌게. 자기도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그런데 놈이 원치 않는 답이었는지, 아, 그래? 그냥 평범해 보이나? 네.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네. 막 아무 느낌이 없나? 아, 씨발, 그래, 니 강도같이 생겼다 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읊조렸지만 뱉을 순 없었다. 멈출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심장이 내 진정한 속마음이기에. 아, 그래? 그럼 내꺼 뭐? 네. 내 대답을 마지막으로 다시 멋쩍은 정적만이 흘렀다. 긴장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하필 이 시간대에 종종 오시던 손님마저 오지 않으셨다. 힐끔힐끔 놈을 볼 때마다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괜시리 포스 기계만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무 버튼이나 괜히 띡띡거리고 눌렀지만 돈통이 열리는 버튼만 누르지 않았다. 행여나 놈이 돈을 보고 환장해서 들이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은 내 개인적인 판단이었다. 그때 놈의 오른 팔뚝이 꿈틀대는 걸 보았다. 이윽고 주머니 속에 있는 주먹인지 물체인지 알 수 없는 건 역시 따라와서 움직였다. 아, 씨발. 심장이 미칠듯이 뛰었다. 밖에서까지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인지할 정도였다.
진심으로 침이 자기 멋대로 삼켜지고 내 오른손 역시 오른편 아래쪽에 올려둔 가위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여차하면 도망갈 길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하고 깊게 숨을 내뱉는 놈. 엄청난 정적과 어색한 기운이 편의점 안에 가득 메웠고 나의 개인적인 의심 역시 편의점을 가득 메웠지만 절대로 이 부분을 표현하면 안 되었다. 정적 사이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찬찬히 한번 정리해보기로 했다. 긍정적으로 만약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과자의 종류를 물어보며 자기는 주관이 없다는 말을 굳이 내게 한 것. 뜬금없이 거울 찾고 없다 답하자 자기 자동차에 되돌아가 무언가를 챙기고 다시 돌아오는 행위. 10분간 벽면 안쪽 거울을 보며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자기 쪽으로 유인한 행동. 자기 자동차를 몰아보라고 권유하는 말. 그래 별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버드와이저 미국산 맥주가 있다며 자동차에 가서 구경 한번 해보겠냐는 말. 그리고 한탄하듯 우리나라의 정부, 사회, 현실, 여자 모든 것을 비관하고 비난하는 말. 마지막으로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물어보는 듯. 아니 세상에 어떤 손님이 새벽 4시에 편의점에 와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딴 걸 하느냐 말이다.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손님이라고 가정이 되지 않았다. 그때 모든 정적을 깨부수며 아휴 그래 뭐 이제 가봐야겠다. 근데? 라고 놈이 날 지그시 쳐다보고 말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고 쳐다봤다. 난 당당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했다는 위치에서 바라보는 눈초리로. 너 사그사그하지 못하네 끝까지.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 이러더라. 못했고 수고해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수고해라라는 말뿐이 안 들렸다.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나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밝고 명랑하게 대답했다. 모든 긴장이 눈녹듯 사라지고 힘이 잔뜩 들어간 다리와 허리, 팔과 모든 상체 근육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기 시작했다. 하고 놈이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정말 소리나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런데 아직 방심하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유리문에 보면 편의점의 이름을 부착한 스티커를 알 것이다. 두 줄로 가로로 해서 쫙 붙여놨는데 그 사이로 놈을 노련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문을 잠그지 않는 이상 놈이 차를 타고 시야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아직 위험하다는 내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놈은 아직 차문을 열지 않고 무엇인가 고민하는 듯 보였다. 물론 뒷모습이지만 놈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놈의 입장으로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걸 털어 말어 그냥 확 시도할까? 다른 곳 가볼까? 라는 등등의 생각을 할 것 같았다. 그때 놈이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스티커 때문에 내 얼굴은 배지 않았겠지만 소름이 돋았다. 아씨 미련이 남았나. 뒤를 한번 돌아봤다는 것은 적어도 저 자리에 서서 여기 생각을 해서 돌아봤다는 건데. 점점 내 추측이 확실해가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여차하는 마음의 가위는 아직 내 오른손에 쥐어져 있었고 놈이 돌아온다면 먼저 뛰쳐나가 문을 잠그고 대치할 생각까지 해봤다. 다행히 놈이 차문을 열고 차 안에 타고 창문을 닫고 시동을 켜는 빨간불이 어두운 밖을 밝혔다.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긴장감이 사르르 녹아내림을 온몸으로 느꼈다. 나는 육성으로 와 씨발 좆대인 줄 알았네. 아씨 좆대인 줄 알았네. 좆대인 줄 알았다 진짜 라고 수차례 말했다. 부웅 하고 문 밖으로 차가 가는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렸다. 드디어 시야에서 벗어났고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지금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을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지금 일어난 일을 자랑거리 삼아 길게 쓰고 있었다. 문자를 다 쓰고 대충 대꾸해준 친구들에게 진짜임을 수차례 알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 놈들을 등지고 새벽 5시쯤 돼가는 걸 확인하고는 빈 물품을 채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과자 창고를 향하는 도중 빨간 불빛과 노란 불빛이 차 전진 방향 반대로 빠르게 오고 있음을 보고야 말았다. 이 씨발놈이 후진을 한 것이다. 아차 씨 싶은 생각에 내리를 스쳤고 놈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왠지 문 밖에서부터 흉기를 들고 올 것 같았다. 목적은 같았으나 모습이 바뀐 채 돌아올 놈을 생각하자니 심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아 씨발 내가 불빛을 보고 후진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쯤에 놈이 이미 문 앞에 차를 세웠고 내가 카운터를 향해 가다가 문을 잠궈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몸을 틀었을 적에 이미 차 문을 닫고 내려서 놈과 눈이 마주쳤다. 온몸이 떨리고 시선을 마주했다는 것에 내가 너무 두려웠다. 놈의 오른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고 문이 열렸다. 놈의 발이 한 발자국 들어오고 나는 멈춰진 자리에서 우선 아르바이트생의 본분으로 여차 흉기를 들이밀더라도 말을 잘 듣고 돈이라도 건네줄 마음가짐으로 카운터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네? 무슨 일이신지 라고 말 더듬으며 물어봤고 놈이 라 말 잊지 못하고 오른손을 오른주머니에 넣었다. 머리가 하얘지고 이미 퍼스기 쪽으로 몸을 가까이 대서 가위를 올려둔 곳까지 손이 미처 닿지 않음을 알고 도망갈 길을 생각해 두었다. 아니면 양손을 들어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자존심을 내리깔 준비까지 해두었다. 차가운 물체끼리 닿는 소리가 주머니 속에서 들려왔다. 침이 저절로 삼켜지고 드디어 놈이 입을 열었다. 5만원짜리 있나? 드디어 돈을 확인하는구나. 퍼스기에서 돈통을 열 수 있는 버튼을 눌렸다. 최대한 침착하게 눈은 퍼스기의 버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맹점의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 놈의 몸을 최대한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렇게 돈통이 열렸고 돈통 안엔 5만원권은 없었다. 고개를 찬찬히 들며 저 5만원권이 한 장도 없네요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그래 수고해라 라 말하고 유유히 편의점을 나갔다. 놈이 나가고 차가 다시 내 시야에서 벗어났다. 나는 놈의 차가 내 시야에서 사라진 시점부터 15분, 20분가량을 가위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마령 오줌을 참고 15분쯤이 지났을 때 창고 안에 있을 마을 빻는 도구, 그 둔탁한 도구가 생각이 나서 허겁지겁 달려가 그 둔길 왼손에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마지막 5분을 카운터에 서서 혹시 돌아올지 모를 놈을 기다렸다. 정말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상대해봤습니다. 야간이고 준시골스러운 마을이다 보니 희한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도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스펙타클하고 훨씬 더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긴 사람이 죽어나가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먹자골목에서 식당가 주인들이 단합하여 군인 한 명을 죽이고 묵묵부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깨진 소주병을 든 채 소주를 바꿔달리며 들어오신 할아버지도 계셨고
누가 봐도 중학생인데 담배를 달라 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하자 뜬금없이 자기 형 자랑을 정말 멋지게 해주는 중학생도 봤었고, 뭐 위아래 속옷만 입고 온 여성, 허나 왼쪽 다리 전체에 문신을 한 여성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이런 긴장감 느끼지 못했는데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지만 쫄았다고 뭔가 창피한 생각 안 드네요. 누구였다고 해도 제 상황이었다면 쫄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 것이고요. 아무튼 제 실화 이야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때 공포 게시판에 닭강님의 글이었습니다.